똑같이 화내는 상황인데 누구는 그 자리에서 언성부터 높이고 누구는 3초쯤 숨을 고르고 침착하게 넘어가죠. 이 두 사람의 차이, 타고난 성격일까요?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편도체 기억나시죠? 위험을 감지하면 일단 사이렌부터 울리는 그 화재 경보기요. 그 경보기를 진정시키는 브레이크가 우리 뇌 속에 따로 있고 이 브레이크는 훈련할수록 강해집니다. 지금부터 이 브레이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일상에서 이 브레이크를 단련시키는 구체적인 방법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오늘부터 당장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이 생깁니다. 지난 시간에 편도체는 위협이라고 판단하면 진위를 따지지 않고 일단 경보부터 울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경보기 옆에는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부위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전두엽입니다. 전두엽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인지적 재평가라는 게 있어요. 말이 좀 어렵죠? 그러나 뜻은 간단합니다. 똑같은 사항을 다른 관점으로 다시 해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발표할 때 실수를 했습니다. 이걸 나는 완전히 망쳤다라고 받아들이면 편도체는 계속 경보를 울리게 됩니다. 그런데 마음속에서 이 부분만 고치면 다음엔 더 잘하겠네 라고 바꿔서 생각하는 순간 전두엽이 활성화되면서 편도체 활동이 실제로 줄어듭니다. 이게 그냥 마음가짐 같은 추상적인 얘기로 들리겠지만은 그게 아니에요. fMRI로 뇌를 찍어보면은 재해석하는 순간에 전두엽은 켜지고 편도체는 꺼지는 게 실제로 보입니다. 생각 하나 바꿨을 뿐인데 뇌 속에서는 화학 반응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런 재해석을 반복해서 연습하면 전두엽과 편도체를 잇는 회로 자체가 강화됩니다. 마치 근육처럼요. 처음엔 화날 때 재해석하는 게 어색하고 힘들지만 자꾸 연습하면 나중에는 자동으로 튀어나오게 됩니다. 감정 조절을 잘하는 사람들이 타고난 것이 아니라 이 회로를 오래 단련시킨 사람들이죠. 앞서 말씀드린 인지적 재평가 말고도 뇌과학이 검증한 실천법이 3개 더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는 호흡과 명상입니다. 화가 났을 때 심호흡해라는 말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때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천천히 숨을 내쉬고 천천히 숨을 내쉬면 부교감신경이 켜지고 이게 편도체를 직접 진정시킵니다. 생각으로 편도체를 설득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편도체의 스위치를 눌러서 끄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화가 머리 끝까지 났을 때 오히려 생각을 바꾸려고 애쓰기보다는 일단 숨부터 천천히 내쉬는 게 더 빠르게 먹힙니다. 두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운동을 하면 PDNF라는 물질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이게 뇌세포를 자라게 하고 특히 전두엽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브레이크를 물리적으로 더 크고 튼튼하게 만드는 셈이죠. 운동하고 나면 스트레스가 스르르 풀리는 느낌 다들 아실 텐데 그게 기분 탓이 아니라 브레이크가 실제로 강화된 결과입니다. 세 번째는 충분한 수면이에요. 잠을 못 자고 출근한 다음날 평소엔 아무렇지도 않던 일에 유난히 예민해진 경험 있으실 거예요. 이게 바로 전두엽과 편도체를 잇는 회로가 밤사이에 제대로 복구가 안 됐기 때문입니다. 잠은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니라 브레이크와 경보기 사이 연결을 매일 밤 다시 손봐주는 정비 시간인 셈입니다. 정리하면 인지적 재평가는 생각으로
호흡 명상은 몸으로, 운동은 브레이크 자체를 키워서 수면은 연결을 복구해서 각각 다른 방식으로 감정 조절을 돕습니다. 이 네 개 다 챙기게 되면은 효과가 겹치게 되고 더 커지게 되죠. 지난 시간에 오메가3, 트립토판, 마그네슘 같은 영양소가 감정을 안정시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방금 본 수면, 운동을 더하면 이 세 가지가 사실 따로따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지탱하는 하나의 시스템이 되는 것입니다. 영양은 재료를 공급하는 역할입니다. 오메가3와 트립토판, 마그네슘이 감정을 조절하는 신경전달 물질의 원료가 된다는 것은 이미 말씀드렸죠. 수면은 그날 겪은 감정적인 기억을 정리하고 전두엽을 회복시키면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 수치를 다시 정상적으로 맞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낮 동안 어지러진 방을 밤에 조용히 청소하는 것과 비슷한 원리죠. 운동은 BDNF를 늘려서 해마에서 새로운 신경세포가 자라도록 돕고 전두엽과 편도체 사이 균형을 다시 맞춰줘요. 앞서 말한 브레이크를 아예 새로 짓거나 보강하는 공사에 가까운 거죠. 문제는 이 세 기둥 중 하나만 무너져도 나머지 두 개까지 같이 흔들린다는 겁니다. 잠을 못 자면 다음날 입맛이 없어서 대충 먹게 되고, 대충 먹게 되면 몸이 처져서 운동할 의욕이 안 생기죠. 그러면 그날 밤에는 또 잠이 잘 안 오고요. 이것이 계속 반복되면 만성 스트레스가 뇌에 그대로 노출이 됩니다. 반대로 이 세 가지를 같이 챙기면 서로가 서로를 밀어주면서 뇌가 스트레스에 훨씬 잘 버티게 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감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들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편도체라는 경보기를 진정시키는 전두엽 브레이크를 꾸준히 훈련시킨 사람들입니다. 그 훈련법이 바로 인지적 재평가, 호흡과 명상,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이고요. 그리고 이 모든 걸 뒤에서 받쳐주는 게 영양, 수면, 운동이라는 3대 기둥이 되겠습니다. 이 네 가지 오늘 당장 다 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딱 하나만 골라서 오늘부터 해보시길 바랍니다. 화가 올라올 때 숨 한 번 천천히 내쉬는 것부터 시작해도 충분한 시작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이 뇌 회복 시스템이 나이가 들면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은 화가 날 때 주로 어떤 방법으로 진정시키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